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붓펜을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 캘리그라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음의 모양 변화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PDF 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영상 보시고 따로 연습하실 분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창기 영상에 자음 변화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어설프게 찍어서 빼먹은 자음들도 있고 설명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자음을 한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자음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글 자음은 기울기, 길이, 굵기, 그리고 획수와 속도를 변화를 시켜서 모양을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첫 자음인 기역부터 한번 써볼 거예요. 기역은 그래도 다른 자음보다는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이렇게 굵기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굵게 눌러줬다가 가늘게 돌려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비슷하게 써준 기역도 이렇게 굵기 조절을 해주고 처음 시작하는 기울기를 다르게 해보았어요.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이렇게 돌려줄 때 각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기역은 하나의 획으로 되어 있는 자음이지만 이렇게 획을 나누어서 획수를 두 획으로 써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는 짧게, 세로는 길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로는 길게, 세로는 짧게 해서 가로로 넓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좀 다르게 해주는 방법은 좀 천천히 쓰면 이렇게 끝처리가 달라지거든요. 좀 속도를 빠르게 쓰면 끝처리가 뾰족하게 되고 천천히 쓰면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돼요. 이번에는 니은을 써볼게요. 니은도 기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획으로 되어 있죠. 굵게 했다가 올려주면서 이렇게 가늘게 해보았고요. 동그랗게 각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을 뾰족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옆으로 부드럽게 눕혀서 써줄 수도 있고요. 가로와 세로선 사이의 이 각도를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려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가로 방향으로 이 선을 길게 확장해서 그어줄 수도 있어요. 뒤쪽에 공간이 넓게 있을 때 이렇게 선을 확장해서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음인 디귿의 여러 가지 모양을 살펴볼게요. 디귿은 앞에 기역과 니은은 이렇게 한 번에 그어주는 획이 하나로 된 자음이면 디귿은 이렇게 가로를 먼저 긋고 아래쪽에 니은의 모양을 붙여서 획이 두 개로 된 자음이죠. 획수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굵기를 다르게 해서 같은 모양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획으로 연결을 해서 그어보았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표현도 해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획과 두 번째를 이렇게 띄어서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이건 한 획으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획을 하나로 이어서 쓸 때는 굵기 조절에 유의해 주세요. 네 번째 자음인 리을을 한번 써볼게요. 리을은 디귿보다 획수가 하나 더 추가돼서 3개의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을 써주고 가로획을 그어주고요. 마지막에 니은을 붙여주는데요. 획수가 많기도 하지만 모양이 다른 자음보다 복잡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가능한데요. 먼저 이렇게 기본형을 3획으로 한번 써보았어요. 기역의 형태를 먼저 써주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획을 디귿 모양으로 붙여서 써주는 형태도 있어요.
리을은 획을 하나로 붙여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쪽은 각이지게 써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 2의 모양으로 둥글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리을 모양은 받침에 많이 쓰는 리을인데요. 획을 하나로 이어서 써줄 때도 기울기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라도 조금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고, 이 리을은 3자를 써주고 가로로 길게 획을 뻗어주세요. 다섯 번째 자음인 미음을 써보겠습니다. 미음도 리을과 마찬가지로 획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 획에 기역을 붙여주고 아래쪽에 가로 획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3획으로 되어 있지만 미음은 2개의 획으로 나누어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니은 모양을 써주고 위쪽에 기역을 써서 이렇게 미음의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세로획 옆에 숫자 2의 모양으로 붙여서 미음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아래쪽을 좁혀서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좀 더 넓은 모양의 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음은 안쪽의 사각형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획을 길게 늘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곡선을 만들어서 그어줄 수도 있고, 뒤쪽에 공간이 많을 때는 미음도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더라도 제각각 모양이 다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자음의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더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비읍을 써볼 거예요. 비읍은 가로획 2개에 세로획 2개, 총 4개의 획으로 되어 있는 자음입니다. 획수가 많기 때문에 비읍의 모양도 정말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니은을 써주고 가로획, 세로획을 붙여서 기본형을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4개의 획으로 나누어서도 써보세요. 이때 굵기 조절 꼭 해주시고요. 4개의 획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붙여서 쓰는 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아래쪽을 모아서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쪽의 가로획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비읍은 정말 다양한 모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창작해서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옷을 써볼게요. 시옷은 이렇게 대각선이 2개가 맞물려서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선을 둥글려서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기울기를 이렇게 다르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 모양도 가능하고요. 붙여서 굵기 조절을 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옷의 방향을 반대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선을 뻗어주고 왼쪽에 선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둥글려서 써보기도 하고, 2번째 획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똑바로 내려보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한 획으로도 써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응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응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캘리그라피에서는 동그랗게 써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굵기 조절을 해서 타원형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 이응도 이렇게 획을 나눠서 두 개의 획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를 막아서 점처럼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가로로 긴 타원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선을 넣어서 골뱅이처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획을 2개로 나누어서 써줄 때와 이렇게 하나로 나누어서 써줄 때 둘 다 굵기 조절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길게 쓸 수 있고 가로로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골뱅이처럼 돌리는 모양은 귀엽게 쓰는 서체에 잘 어울리므로 이렇게 이응자를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읒을 한번 써볼게요. 지읒의 기본형은 이렇게 기역을 써주고 옆에 대각선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 기역을 좀 더 길게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첫 획을 얇게 쓰고 두 번째 획을 두껍게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획을 하나로 이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획을 3개로 이렇게 나누어 써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앞에 시옷을 반대 방향으로 써주듯이 지읒도 이렇게 반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획을 이렇게 길게 옆으로 확장해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긋고 오른쪽 왼쪽 선의 방향을 반대로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어서 한 획으로도 써보세요. 이번에는 지읒과 비슷하지만 위쪽에 획이 하나 추가된 치읒을 한번 써볼 건데요. 치읒은 이렇게 첫 획의 기울기와 길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치읒이나 지읒같이 이렇게 길게 뻗어주는 모양은 저희가 받침이 들어갈 때 좀 더 이렇게 크게 강조를 해줄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치읒을 이렇게 큼직하게 강조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에 들어가는 자음은 특히 다양하게 더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이어서 써줄 수도 있고요. 가로 획을 먼저 긋고 아래쪽에 시옷을 이렇게 대칭되게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키읔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키읔은 기역 안에 이렇게 가로획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죠. 기역의 모양의 가운데에 획을 하나 추가해 줄 때 이 획의 굵기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획을 3개로 나누어 써볼 수도 있고요. 가운데 획을 정말 굵고 큼직하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결 치듯이 곡선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받침에 들어갈 때는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가운데 획을 이렇게 굵고 길게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티읕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티읕은 디귿에 안에 가운데 획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디귿의 기본형을 써주고 안쪽에 가늘게 획을 추가를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굵기 조절을 해서 기울기를 다르게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로선을 다른 가로선들보다 이렇게 길게 확장해서 그어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맨 위쪽에 가로선을 긋고 아래쪽에 디귿을 붙여서 쓰는 형태를 알아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써보기도 하고요. 모든 획을 띄워서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도 써보았습니다. 피읍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피읍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로 이루어진 모양인데 기울기를 끝으로 갈수록 조금 내려서 긋기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획을 붙여서 써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세로 획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도 써보시고요. 굵기를 다르게 쓰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획수나 기울기, 굵기 등의 변화를 주어서 다양한 피읍의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자음입니다. 히읗을 한번 써볼게요. 히읗은 좀 독특한 모양인데요. 이렇게 곡선인 이응과 가로획, 세로획이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첫 획의 기울기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로획과 동그라미 이응을 붙여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획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쓰는 형태도 있으니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고 똑바로 오른쪽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모양이 정말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획을 이렇게 붙여서 써보기도 하고요. 하나로 이어서 쓸 때는 굵기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여러 가지 한글 자음의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음의 모양은 조금씩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